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로 성장하기 세션을 진행할 정훈섭입니다. 구글의 오픈소스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커미터에 도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속된 조직에서도 오픈소스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12년차 웹 개발자입니다. 타이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웹엔진과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웹엔진 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만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도 좋아하는 풀스택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애플의 오픈소스인 웹킷 프로젝트의 커미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크로미움 커미터에 도전을 성공했는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경우 오픈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따로 필요하고요. 오픈소스 기여나 웹엔진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컨트리뷰션 팁을 얻고자 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세션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세션을 보시고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오픈소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현재 참여 중인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는 이미 주요 ICT 산업 분야 전반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제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한 70% 이상을 오픈소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미움, 안드로이드, 타이젠과 같은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들을 실제 제품에도 적용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개발자들의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핵심 오픈소스로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리뷰어나 커미터와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오픈소스 리더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름 옆에 이제 오픈소스 리더라는 명칭 표기와 함께 격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데 오픈소스 리더가 되면은 구글 I/O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와 같은 주요 이제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픈소스 활동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픈소스의 경우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리더들을 이제 멘토로 하여서 오픈소스 활동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을 그룹으로 모아 특강 및 멘토링을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어 에이온이라는 제도인데요. 개발자들의 이제 개인 개발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하루 8시간을 본인의 개발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오픈소스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외부 컨퍼런스나 이제 교육 활동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괜찮죠? 괜찮은 제도죠. 이처럼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크로미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구글 개발자들의 참여 비율 자료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구글 개발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갈리아라는 회사가 보시면 39.9% 정도로 이제 제일 참여율이 좋고 많이 익숙한 회사들이 보이는데요. 뭐 네이버도 있고 LG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없죠. 이게 아마 아더러 컴퍼니스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지만 왜 삼성전자 개발자들은 오픈 소스의 참여 비율이 낮을까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개발자들이 아주 많이 바빠서입니다. 아주 바쁘죠. 이제 회사에서 많은 이슈들을 처리하기도 바쁘고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컴퓨터 전원조차 켜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인 업무가 오픈소스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픈소스 활동은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은
뭐 기술적으로 뭐 업계 리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이제 회사의 입장이 아닌 이제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오픈 소스에 왜 개발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성숙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로미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애플의 웹킷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이 된 거죠. 정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유지해 오며 발전해온 이제 커뮤니티들을 오픈 소스 활동에 참여해 보면서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발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죠. 이제 슬랙을 통해서 여러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고 각 채널에서 개발에 필요한 대화들을 이제 다른 회사의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 나가면서 좋은 경험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좀 이제 늘겠죠.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니까. 또한 이제 많은 문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빌드해 볼 수 있는 방법들로부터 중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 구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올바른 오픈 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서들도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경험도 한번 직접적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경험입니다. 크로미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총 코드 라인이 3,700만 라인 정도 됩니다. 주석하고 빈줄을 제외하더라도 2,800만 라인 정도 되는 엄청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도 4,500만 라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프로젝트죠. 여기서 이제 빌드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집에서도 이제 풀 빌드를 하게 되면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리는데 저한테 이제 가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먼저 사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 올린 커밋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정한 코드는 몇 줄 안 됩니다. 4줄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파일들이 다 테스트 파일입니다. 이 테스트 파일이 이제 저 조그마한 수정 하나로 이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정말 많은 테스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자동화 테스트들을 많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도 이와 같은 테스트 환경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도 이제 코드 리뷰를 많이 받으실 텐데 여기 있는 내용도 제가 직접 받은 리뷰 내용인데요. 단순히 이제 수정 사항들에 대한 그 가이드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때? 아니면 이런 펑션은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펑션을 쓸 수가 있어. 뭐 정말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많이 정말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진짜 리뷰다라는 것들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오픈 소스 활동이 본인의 이제 이력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GitHub 대시보드 자체가 이력서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오픈 소스 활동을 통해 이제 커밋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이력서들보다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툴들을 그냥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슈를 수정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잘 원활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픈 소스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크로미움 오픈 소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웹엔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웹엔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된 이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코드들을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정해지는 규칙대로 렌더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렌더링 과정 자체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웹엔진이 웹페이지를 그리는 방식은 웹표준을 통해서 먼저 정의가 되고요. 이 표준을 준수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게 바로 웹엔진들입니다. 이제 주요 웹엔진들은 애플의 웹킷, 구글의 크로미움, 그리고 모질라의 게코 엔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엔진들이 동일한 웹 표준들을 이제 본인의 구현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웹 엔진들을 기반으로 각 회사들이 그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한 게 바로 브라우저입니다. 사파리의
그 브라우저의 웹 엔진이 바로 웹킷이고 브라우저 그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엔진이 바로 게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미움의 엔진을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이 참 많은데요. 구글의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 그리고 오페라의 브라우저, 그리고 네이버의 웨일 등의 브라우저들이 크로미움을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로미움은 그 크롬 브라우저의 웹 엔진 프로젝트로 2008년도에 웹킷을 포크하여 출시되었고 꾸준히 점유율을 상승하여 현재는 전 세계 브라우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웹 엔진이나 브라우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소개할 때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가 가전사업부라고 소개했는데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생활가전사업부에서 웹 엔진이랑 브라우저를 개발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생활가전 하면 이제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가전들을 생각하시는데 왜 브라우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에겐 이런 좀 어마어마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패밀리어브인데요. 냉장고에 이제 21인치 스크린을 넣어서 냉장고를 통해 가족들과 메모를 교환한다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레시피를 검색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저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화면이 이제 32인치로 커졌고요. 여기서 끝이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제 SD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오븐이나 인덕션과 같은 가전 제품에서도 7인치 스크린을 추가하여 이제 보다 이제 스마트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웹 엔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제 실제 제품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인데 브라우저가 11% 정도가 이제 패밀리어브에서 제공되는 앱들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앱이라는 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구글 검색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11%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 보시면 다른 앱들도 웹 엔진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웹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올해 조직이 변경되면서 이제 웹 엔진 개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컨트리뷰션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컨트리뷰션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단어 그대로 그냥 기부하다, 기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여하는 건데요. 이렇게 컨트리뷰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버그 수정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서에 있는 오타를 수정하거나 튜토리얼을 작성한다거나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한글로 번역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이콘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일 자체도 컨트리뷰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뜻 그대로 프로젝트에 무엇인가를 기여를 한다고 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중 저는 이제 오늘 버그를 수정하는 컨트리뷰션 부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과제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경우 버그를 관리하는 이제 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리포트된 버그를 선택을 하고 수정 패치를 올리고 리뷰를 받아서 통과가 될 경우에 머지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로미움 프로젝트는 이러한 이제 버그 관리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 이제 컨트리뷰션을 시도하실 경우 모든 버그를 정말 다 확인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여서 검색을 한다면 수정하기 좋은 버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크로미움도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 처음 시작하기 좋은 버그가 있다면은 굿 퍼스트 버그라는 태그를 달아두게 됩니다. 이 필터를 추가를 하면은 해당 그 태그가 달린 버그들만 검색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크로미움에 수많은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컴포넌트들을 이제 추가를 해줘 그 검색을 해주시면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검색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버그의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상태가 이제 어사인드나 스타티드로 되어 있으면 이건 누군가 이제 이미 그 이슈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어베일러블로 이제 추가해 주시면은 내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슈들이
따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순위인데요. 이제 1부터 3까지가 있는데 작은 순서대로 이제 우선적으로 급하게 봐야 할 이슈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3까지 추가를 해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딱 한번 다 읽어보시면 급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확인 가능한 내 관심 분야에 처음 시작하기 좋은 이슈들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검색 방법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 컴포넌트 분야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코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의 컴포넌트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엔진은 이제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구현된다고 했죠? 바로 이제 표준입니다. 웹엔진 프로젝트들의 경우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성숙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이제 표준에 따라서 이미 구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표준이라는 게 그냥 안 변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새로운 이제 표준 문서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또 다른 팁은 이제 표준 문서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라는 게 그냥 한 명이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계속 수정이 되기 때문에 표준 문서를 이제 지켜보다가 변경이 발생한 부분을 바로 웹엔진에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도 주로 했던 게 자리에 앉아서 맨날 했던 게 그냥 표준 문서 어디 변한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확인했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주로 본 액세서빌리티 문서 중에 하나인 액세서빌리티 API 매핑이라는 관련된 표준 문서인데 이러한 문서들이 이제 GitHub 같은 곳의 논의를 통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준 문서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패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추천 방법은 웹 플랫폼 테스트라는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현재 이제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처럼 메이저 브라우저들 간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호환성은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이제 세 회사가 다 동작이 다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제 나름 이제 호환성을 맞추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페이지가 여기고요. 이 사이트에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은 호환성을 맞추기 위한 기능들이 다 나열이 돼 있고 브라우저마다 해당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다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위 그림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 브라우저에는 해당 기능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기능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이미 구현되어 있는 다른 웹엔진에 구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코드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비교표를 보는 것도 좋은 컨트리뷰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웹엔진들은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구현한다면은 다른 웹엔진에도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구현한 패치 중에 하나인데 액세서빌리티의 그 미터라는 롤 중에 서브롤의 이제 표준에 대한 내용이 좀 변경이 되면서 그 표준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아예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이제 저기 WPT 그 테스트 검증을 할 수 있는 링크도 달아놓고 지금 보면 웹킷에는 이미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 코드 구현으로 이제 구현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이제 게코나 블링크에는 이제 이슈 링크를 달아 놔가지고 저희는 그냥 가서 저 해당 기능을 구현만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한 번에 그 여러 가지 웹엔진에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는 크로스 컨트리뷰션 자체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픈소스마다 정책이 거의 대부분 다르긴 한데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커밋을 넣게 되면은 일단 어서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컨트리뷰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리뷰어에게 요청을 하게 돼서 이제 그 테스트 봇을 돌려볼 수 있는 커밋 q +1 권한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더 컨트리뷰션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일정 숫자 이상의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은 커미터의 권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조건은 최소 10개 이상의 이제 커밋을 머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리뷰어나 커미터한테 본인을 좀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이제 그 신청 요청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의 다른 커미터들한테 동의를 이제 받게 된다면은 커미터 권한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커미터가 되면은 이제 추가되는 권한은
리뷰어로부터 이제 리뷰를 플러스 1을 받게 되면은 커밋을 스스로 이제 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보통의 기본적인 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리뷰어가 플러스 1과 커밋 자체도 이제 스스로 넣을 수가 없고 리뷰어가 넣어주게 되는데, 커미터가 되면은 스스로 이제 그 커밋을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리뷰어는 말 그대로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플러스 1 권한이 생기는 건데, 리뷰어가 되기 위해서는 커미터와 다르게 별도의 조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추천을 통해서 리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올해 처음 6월 달에 컨트리뷰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저도 거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패치를 올렸습니다. 6월 달에 2개, 7월 달에 1개를 올렸죠. 근데 8월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는지 감을 잡은 거죠. 감을 잡은 다음에 이제 한 번에 8월 달에만 13개 정도의 패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컨트리뷰션 자체가 시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렵고 그 패치를 한번 올리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쉽게 패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도전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6개 정도의 패치를 올리고 친하게 지내던 리뷰어한테 커미터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고, 해당 메일을 받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커미터 그룹에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을 쉽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물으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리뷰션은 말씀드린 대로 초반이 어렵기 때문에 그 초반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셔가지고 컨트리뷰션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제 크로미움의 멘토가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